안녕하세요. 너무입니다. 네. 제가 오늘 어떤 것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까를 생각하다가 사실 이제, 요즘이 개학이 미루어져서 사실 이제 막 아이들이 학교로 가야 되는데 계속 그게 이제 미뤄지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생긴 뭐 신조어는 아니지만 계속 회자가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거리두기. 그렇죠? 이 거리두기가 한 달을 지나 두 달을 지나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불신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옆에서 기침만 해도 쟤 코로나 아니야? 쟤 나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 저는 이제 지금 사실 굉장히 상황이 심각해요. 그래서 뭐 다른 때는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였다, 뭐 경제적인 것의 문제였다는데 지금 총체적인 난국인데 저는 심리학자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까지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고 저는 이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다 보니까 불신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내용이 좀 많아서 불신을 얘기할 건데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좀 생활 속에서 꼭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요. 왜냐면 우리가 불신하면 막 사회적 불신, 뭐 정치적 불신, 뭐 이런 불신만 생각하는데 그런 불신이 아니야. 그냥 제일 쉽게 생각하면 자, 불신의 가장 맨 기본적인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안 믿어. 아니면 늘 그런 유의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됐는데 지켜지지 않았으면 나 또 그 얘기 이제 안 믿어. 이런 식으로 불신의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거짓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심리학자는 아니고 이론을 아실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자, 오늘의 주제인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근거와 함께 아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서로 뭐 관계가 틀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거짓말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 거짓말하는 사람 제일 싫어. 네. 저 사람 왠지 진정성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말 하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사람 관계에서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다?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말한 거 지키지 않으면 다 거짓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원웨이는 없어요.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제 방송을 뭐 계속 보신 분들은 좀 캐치가 되실 것이고 그런 말 했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중간중간에 말을 계속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쌍방향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지 원웨이 한쪽만 무진장 나빠서 발생되는 일은 없어요. 사실 이 거짓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은 그 5가지의 원인을 제가 원인으로 잡았는데 오늘은 그 2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5가지 다음 시간까지 다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긴 한데요.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원인 제공자와 그에 따라 어떤 결과물로 이루어지는 거짓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모든 거짓말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과의 관계 아니면 친구와의 관계 남친과의 관계 아이와의 관계 뭐 어떤 사회적 관계에서도 난 이놈의 거짓말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시면 오늘 왜 그 거짓말이 발생되는지 그리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거짓말의 유형은 뭔지 아니면 지금 우리 남편이나 내 주변의 지인이나 내 아이가 거짓말을 자꾸 하면 쟤는 왜 그런지 혹시 그거에 제가 말씀드렸죠? 쌍방향이라고 거기에 나의 어떤 문제는 없는지를 짚어보는 시간을 오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거짓말을 사람들이 하는 이유를 5가지로 만들어 봤어요. 근데 오늘은 2가지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 첫 번째 들어가 있는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요. 이게 이제 성장기 때부터 시작을 해요. 요런 거짓말을. 그러니까 요 거짓말을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됐는데 개선이 되지 않은 사람은 성인이 돼서도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부모교육 했던 이유가 말씀드렸죠?
맨 처음부터 다루어지지 않으면 이미 성인이 된 사람한테 너는 왜 자꾸 거짓말을 해? 너 거짓말 하지 마. 하지 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심리적 기전은 아주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쌓인 거기 때문에 그 사람도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어. 하지만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하는 원인 중에 너무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쌓인 것 때문에 현상적으로 어른이 돼서 내 남자친구가, 내 남편이, 뭐 아니면 내 동료가, 친구가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고치거나 아니면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인을 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아이들이 하는 거짓말이에요. 아이들이 언제부터 거짓말을 많이 시작하냐면요. 말귀를 알아듣고, 예? 말귀를 알아듣고 눈치라는 게 슬슬 생기면서부터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건 뭐냐예요? 112 인디엔디에서 벗어나서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 무슨 얘기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은 할지 모르지만 이 상황이 지금 오호 조금 나한테 불리한 상황인데? 아니야. 이거 나 지금 엄마가 나 되게 예뻐하는 상황인데? 이런 거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은 소통이 안 되지만 어떤 무드, 분위기, 어떤 느낌, 이미지 이걸로 파악할 수 있을 때부터 거짓말이 시작이 돼요. 그게 언제예요? 한 3살 정도. 두 돌이 지난 다음부터는 슬슬 이제 엄마의 분위기 파악을 하면서 거짓말을 시작해요. 이 원인은 뭐예요? 혼나지 않기 위한 거짓말이에요. 혼나지 않기 위한 거짓말. 예를 들면 뭐 별거는 아닌데 뭐 없어졌어. 예를 들면 뭐가 없어졌어. 엄마가 막 찾았어. 엄마가 막 찾았는데 딱 이렇게 보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딱 무해가 범인이야. 딱 봐도 보여. 그래서 무해한테 근데 엄마가 막 찾느라고 열받았을 거 아니에요. 뭔지 모르지만 막 찾느라고 뭘 막 없어져서 찾으면 저도 방금 막 뭘 찾는데 없어지니까 막 열이 받아갖고 하이씨 막 하면서 찾았단 말이에요. 그 분위기를 이미 애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실제로 기억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하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그 팩트는 중요한 게 아니야. 엄마가 물어봐요. 무해야 너 여기 있던 거 빨강색 저금통 네가 어디다 치웠어?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얘는 빨간색 저금통 이것도 몰라. 왜냐 여기 있던 것도 몰라.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의 기억에는 그걸 내가 치웠는지 안 치웠는지도 몰라. 근데 뭐예요? 단지 혼나지 않기 위해서. 아니? 아니야. 몰라. 자, 이렇게부터가 거짓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크면 진화가 돼. 그래서 실제로 이 아이가 너무 빨갛고 이쁘게 생겨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갖고 놀라고 그냥 어디다가 갖다 놨어. 근데 엄마가 뭐야 여기 빨간색 저금통 못 봤어? 네가 치웠니?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치웠잖아. 그걸 본인도 알아요. 아는데 엄마 분위기가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없어지면 막 열딱지 난다고. 딱 봐서 내가 지금 여기서 엄마 내가 그냥 예쁘게 생겨서 좀 구경 삼아 갖고 노느라고 내 방에 갖다 놨어 라고 말을 하면 엄마한테 대tta 혼날 것 같은 거야. 왜? 이미 엄마가 화가 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자, 요런 거짓말로부터 시작하는 게 뭐예요? 한 5살 정도부터예요. 말귀를 서로 주고받고 알아듣고. 근데 이거는 누구나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겪는 뭐라 그럴까요? 어떤 단계?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거짓말쟁이가 되진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정도 어쩌다가 뭐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부모가 굉장히 지나치게 통제적이거나 자기 원칙이 너무 강해요. 엄마가. 아니면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기 원칙이 너무 강하고 자기 통제가 굉장히 심한 상태인 사람이 예를 들면 양육을 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도 계속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자꾸 화를 내니까. 그리고 자꾸 지적을 하니까.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라 했어 안 했어? 근데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안 해주면 그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반복적으로 계속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그 통제가 계속 들어오니까 얘는
자기가 한 원래대로의 모습을 보이면 계속 혼나는 거예요. 계속 혼나. 그래서 어떤 아이가 되는 거예요? 네. 혼나지 않기 위해서, 몸을 사리기 위해서 일단 들키거나 안 들키거나 그건 나중 문제예요. 왜? 안 들키는 경우도 많아요. 왜? 무슨 엄마가 여기다 CCTV 달아놓고 아니면 뭐 핸드폰으로 뭐 맨날 이렇게 동영상 촬영하고 뭐 녹취하고 하지 않는 이상은 엄마도 사람이다 보니까 기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왜곡될 수 있잖아요. 계속 우기고 막 더 큰 소리 치면 아니라고. 근데 엄마 왜 자꾸 나한테 그래? 그러면 엄마도 그런가? 하고 넘어가요. 근데 그게 먹히기 시작하면 얘는 어떤 아이가 되는 거예요? 몸살이기 위한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가 성인이 되잖아요. 어떤 일이 있냐면 예전에 제가 어디서 들은 어떤 남자분이셨는데 기억 안 나.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좀 많은 뭐 여자분을 만날 수 있잖아요, 젊을 때. 근데 정말 자기가 좀 어이없던 케이스가 있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개방적이세요. 그리고 뭐 이렇게 여성이 막 뭐 늦게까지 클럽에서 놀고 나이트클럽 가서 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뭐 이렇게 왜 여자 뭐 이렇게 그런 게 없으세요. 그냥 안전하기만 하면 돼.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봐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랬고 본인도 그렇게 놀아. 보니까. 그리고 모든 여태까지의 대부분의 여자친구들은 또 그렇게 놀았대. 근데 한 여자를 만났는데 처음에는 이제 별 의심 없이 뭐 어디야?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메시지 이런 게 없었을 때죠. 뭐 한 2, 30년 전이니까. 그랬더니 집이야? 이러더래요. 집인 줄 알았대요. 근데 왜 사람이 말을 자꾸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이렇게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왜. 그래서 알고 봤더니 나한테는 집이야 해놓고는 뭐 친구들이랑 술 먹고 있고 아니 성인인데 나이트 가서 있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화가 나서 아니 내가 무슨 나이트를 가지 말라 그런 것도 아니고 술을 마시지 말라 그런 것도 아니고 집에 일찍 가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넌 왜 나한테 그런 거짓말을 해?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그분이랑은 그냥 그걸로 감정이 이제 초기니까 상해서 금방 헤어졌는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냥 네가 싫어할까봐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싫다 했어? 그러니까 아니 그건 아닌데 그래도 너가 싫어할까봐. 그러니까 자기는 너가 싫어할까봐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몸살이기 위한 거짓말이에요. 보세요. 상대가 너무 통제를 해. 어떤 남자친구가 있는데 너는 뭐 10시 안에는 들어가라. 뭐 위험한데 무슨 어떤 놈이 만날 줄 알고 나이트를 가느냐. 무슨 여자가 술을 먹냐. 막 이런 남자친구인 상태에서 나는 그러고 싶어. 난 성인이고 우리 집에서도 뭘 안 해. 근데 이 남자친구가 아직까지는 좀 괜찮아. 그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명분이라도 있죠. 아니 이 남자는 뭐 그런 걸 가리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몸살이기 위해서 혹시 그거 싫어할까봐. 그게 뭐예요? 어릴 때부터 너무 통제적인 부모 밑에서 크다 보니까 어릴 때 부모는요 미니 우주예요. 미니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이러면 대부분의 사람들도 왠지 그럴 것 같은 의식 속에 살아요. 그러면 우리 남녀가 만나면 너는 이런 거 어때? 뭐 왜 여자가 늦게 들어가는 것에서 어떻게 생각해? 뭐 내 친구가 어땠는데 뭐 어때? 뭐 이러면 상대가 나는 뭐 어쩌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상대를 파악해서 이 남자는 이럴 것이야가 아니라 우리 부모가 나한테 늘 이런 뭐 시간 통제, 너 옷을 왜 그따위로 입느냐, 뭐 머리가 왜 이렇게 뭐 날라리 갔느니 어째느니 계속 그런 수도 없는 잔소리와 통제와 간섭에 시달리다 보면 성인이 됐어요. 20살이 넘었는데도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럴 것이라는 불신에 의해서 이런 몸살이는 거짓말을 한다는 게 첫 번째 거짓말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거꾸로 보면 되짚어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간섭이나 통제가 지나치게 심한 부모 밑에서 컸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다 빼고 너는 왜 도대체 왜 그래로만 접근을 하면 그냥 얘는 무조건 나쁜 애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은 뭐 이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원인 정도는 여러분들도 아셔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의 어떤 선천적 유전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요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사람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와 가치를 많이 두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관심받고 사랑받고
내가 현재 예쁨 받고 있구나라는 이거 인정하고는 달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찾아보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예쁘다, 예쁘다. 뭐하니, 뭐하니. 이렇게 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저는 그거를 이렇게 체크당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뭐 그닥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뭐 한 가지의 변화에 대해서 너 뭐 이렇게 했어? 너 이거 바뀌었나 봐. 이렇게 하니까 예쁘네. 이런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받고자 하는 니즈가 강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봤을 때 그 사랑과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그게 누구예요? 부모겠죠.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어떤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그건 조금 사람에 따라 달라요. 뭐 이건 남녀 차이도 아니고요. 그냥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오히려 그러니까 오로지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 두 가지 행동 패턴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 타인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장된 칭찬을 해요. 네. 흔한 말로 영혼 없는 칭찬이라고 우리는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직업을 갖고 있고 그게 또 서비스직이야. 그러면 그래야 돼요. 이거조차도 못하는 사람이면 이거는 솔직히 그 일하고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우리 흔한 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접대성 멘트. 뭐 이렇게 미용실에 뭐 머리하러 갔는데 뭐 머릿결이 너무 좋으세요. 뭐 내가 머릿결이 뭐 폭탄을 맞았는데 그런 말을 하진 않아요. 그냥 중간 정도만 되면 뭐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잘 어울려요. 실제로 잘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는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또 의견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잘 어울려요. 서비스를 하는데 그럼 그 정도 멘트는 날려줘야지.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의미 없이 어떤 특정의 목적이나 목표나 이유 없이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과장된 칭찬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들으면서도 민망해. 왜? 너무 아니니까. 너무 아닌데 너무 과하게 너무 나를 업시켜 놓으면 어떻게 느껴요? 그거에 대해서? 왜 저 가식적으로 왜 저렇게 멘트를 날려? 그 사람에 대한 진정성이 없어 보여요. 근데 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든 가까이 가고 싶어서. 관심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사랑을 주고 받고 싶어서. 사랑은 주는 것만 있진 않아요.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은 사랑을 줌으로써 받는다라는 건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 원칙에 준해서 자기 딴에는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게 이유 없고 목적 없이 그냥 막 남발이 되면 상대가 어떻게 느껴져요? 쟤는 좀 애가 가식적이야. 왜? 남에 대해서만 그러겠어요? 자기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왜? 그래야 나를 관심 기울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과장된 언사, 행동, 리액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쟤는 모든 게 좀 뻥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뻥이야.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아주 높게 뭐 칭찬을 한다던가 아니면 상대를 높게 칭찬을 해야 관심받고 사랑받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타입이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보통 요럴 때가 언제냐면 그때는 언제냐면 주로 이제 예를 들면 부모가 굉장히 바빠요. 뭐 맞벌이를 해서 바쁠 수도 있고 약간 성향 자체가 자기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부모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맞벌이 부모 하시는 특히 엄마들은 그러니까 관심을 많이 사랑을 많이 못 준다라는 약간 죄책감이 있어요. 근데 관심과 사랑은 물론 시간과 필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아기 때. 아주 아기 때는 사실 그게 좀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주 아기 때는 좀 엄마가 옆에서 봐주면 좋은데 우리 현실이라는 건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러면 전업주부 엄마, 온리 엄마만 하는 엄마는 그러면은 관심과 사랑을 늘 주느냐? 아니에요. 엄마가 뭐 사감 선생님 같은 엄마들도 있어요. 무슨 엄마가 무슨 군대 상사 같아. 뭐 이런 엄마가 있어요.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데 그게 잘 안 되는 엄마들이 있어요. 표현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의 눈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그냥 늘 나를 관심을 안 가져주고 무관심하고 무섭고 막 이렇게 느껴지다가 애가 막 열나고 아파.
그러면 엄마의 마음이 이상한 게 아니었다는 전제하에서는 엄마 걱정되잖아요. 그러면 막 평소에는 막 엄마 자기 일, 자기 문제, 뭐 자기의 어떤 상황 이거밖에 관심을 안 갖던 엄마가 갑자기 막 아이 뭐 열도 짚어보고 막 뭐 하고 막 들쳐업고 병원도 가고 뭐 평소에는 야 그거 불량식품이야 그러고 뭐 먹이지도 않던 엄마가 이제 약 먹여야 되니까 막 초콜릿도 입에 넣어주고 사탕도 입에 넣어주고 엄미는 이거 뭐야? 엄마가 내가 아프니까 내가 힘들어하니까 관심을 가져주네라는 게 학습이 되면 그때부터는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뭔가를 얻어내기 위하거나 내가 조금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 아픈 거예요. 네, 요거는 꾀병하고는 조금 달라요. 꾀병은 진짜 내가 알아. 아이 나 안 아픈데 아우 배야 하고 상황이 딱 종료가 되면 아이씨 하고 이렇게 요런 게 꾀병이라면 요거는 실제로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저 앞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이런 친구를 봤다 그랬잖아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면 정상인데 얘는 실제로 아파요. 이게 실제로 아파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는 왜? 병원 가서 진찰 받고 뭐 CT 찍고 MRI 찍으면 멀쩡한데 자꾸 아프다고 하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얘를 거짓말쟁이로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와 조금 다른 유형이 뭐냐면요. 이런 아이가 진화를 하면 뭐를 하냐면 자해를 하기 시작해요. 자해. 이게 우리가 극단적 선택이라는 그 용어는 정말 가급적이면 나오면 안 되는 용어인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유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가 아니에요. 뭐 우울증이 심해서? 물론 뭐 원인은 우울증인 거는 맞는데 우울증이 심해서 극단적 선택을 선택할 때 걔 밑바닥의 무의식 속의 마음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해의 마음도 있어요. 자해의 마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 엄마 힘들어 뭐 누구 힘들어 나 이게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 듣질 않아. 다 무시를 해버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던 근데 내가 실제로 몸이 뭐 아픈 것 같고 이게 해결이 안 돼. 근데 내가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리액션을 보이면 아이고 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막 관심을 보여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학습이 돼요. 그게 제일 나쁜 케이스로 나오는 여러 형태 중에 하나가요. 연애할 때 뭐라 그러죠? 남친이던 여친이던 그런 애들이 있어요. 뭐 드라마에 옛날에 많이 나왔잖아. 헤어지자. 더 이상 이제 너랑 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그럼 뭐예요? 막 수면제 이렇게 막 가갖고 응급실 실려가고 그러면은 막 이제 부모는 얼마나 애달아. 그러면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 너밖에 없다는데 막 이러면 어떡해. 그러면은 내가 어떡하나. 그럼 내가 그냥 얘를 죽이느니 내가 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붙들어 놓고 싶은 거예요. 관심과 사랑을 붙들어 놓고 싶은 거. 근데 사실은 이건 범죄예요. 네. 왜냐면 이거를 참 말씀드리기 참 이런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는 단호해야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의 어떤 그런 극단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잡으려는 어떤 그런 극단적인 마음은 본인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결과랑 상관없이 정말 이 사람이랑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할 때는 그냥 잘 설득해서 우리는 이별도 잘해야 되는데 이별을 너무 이상하게 해요. 그래서 반발심으로 막 이런 막 억하심정으로 막 이런 나쁜 일들이 막 생기는데 정말 아닌 거는 잘 정리를 하고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기에 질질질 나를 포기하고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알면 우리는 거기에서 잘 대처하고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잘 헤어지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헤어지는 것도 정말 그지 발생이 같이 막 헤어져 놓고, 예, 그러면 상대로 막 자극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정상인일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 심리가 정상이지 않은데, 이렇게 불을 지피는 이런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온리다 죄책감을 뒤집어 써야 되는 이유는 없어요. 예, 그게, 요 두 번째 예, 상황인데 상당히 많아요. 아주 심하게는 막 예전에 드라마처럼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있지만 아주 작게는 정말 그렇게 해서는 큰일은 안 나는데 그런 시도를 하고 그 시도를 막 이렇게 알려서 그 사람의 마음을 그러니까 협박이죠. 한마디로 협박. 이건 범죄예요. 예. 이 범죄의 극단치가 이 밑에 써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뭐 전문 뭐 용어라 꼭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이게 이제 범죄라는 제가, 그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발음이 좀 이상한데, 문하우젠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뭐냐면, 본인이 막 아픔으로 관심받고 동정받고 동정을 이퀄 사랑으로 생각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심한 범죄로 갈 때는 일부러 상대를 음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병들게 한 후에 그 옆에서 지그하게 간호를 해. 그럼 사람들이 세상에 저런 와이프가 어딨어, 어머 저런 엄마가 어딨어, 막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잖아요. 너무 힘들겠다. 너무 대단하세요. 그 관심 받고 싶어서. 상대를, 그러니까 자해를 하거나, 타인을 해치는 행위를 함으로써 관심과 동정과. 자해를 하는 건 뭐예요? 너 얼마나 아프니? 이거고. 타인을 상처받게 해놓고, 지가 해놓고, 막 지가 막 이렇게 간호를 해서 이렇게 하는,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가 다 이 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게 거짓말이 왜 하는 꾀병부터 이렇게 진화를 거듭해서 범죄까지 갈 수 있는 것만큼 굉장히 거짓말은 불신의 무서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남아있겠죠?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은 그 세 가지를 꼭 들으시고, 혹시 나는 어떤 유형인가? 거짓말 하시면 안 되긴 한데, 뭐, 어떻게, 하나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좀 힘들다면, 어떤, 케이스의 거짓말을 이 사람이 주로 하기 때문에 내가 힘든지, 그럼 그 원인 정도는 아시겠죠? 그러면 대처법도 찾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남은 세 가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